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과천시 노인복지관이 주최하는 개관 2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사회를 맡은 과천시 노인복지관 이상윤 부장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과천의 초고령 사회 대비 고령 친화 특화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과천시 노인복지관 유호근 관장님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을 통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과천시 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 학습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장 내 거리두기 및 마스크를 착용하여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주요 기빈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내빈들에게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종천 과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님께서는 오늘 참석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금날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수문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락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노인의 과천시주회 강신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의 과천시주회 노인대학 이정단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장현승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휴문화센터 최종수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임낙돈 소장님의 직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조문성 도시전략지원단장님과 송용돈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천농협 문헌지점 임재정 지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성준 센터장님의 직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본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약식 절차로 애국가 대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김종천 과천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듣고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복지관에서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학술 세미나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서 또 의견 방향 제시를 하시는 이런 자리를 국정에서 이렇게 유은 관장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하면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또 가신태 회장님, 또 장영수 박사님, 또 최종수 이사장님, 또 고금나장님, 배승훈 또 우리 이상준 또 센터장님, 또 청소년 수련관님, 또 센터장님 포함해서 또 박종란 의원님도 참석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우리 또 복지관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한 3,944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고요. 그 중에 복지 예산이 1,03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예산을 빼면 한 전체 3분의 1 정도가 이제 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과천시에서도 이제 복지라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이제 공공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가 되어 갈수록 이런 공공의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복지관이 단순히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여가를 즐기신다든지 하는 식사를 좀 하시고 하는 정도의 그런 서비스를 넘어서서 아마 또 새로운 계층,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요. 오늘 지금 또 좌장으로 저희 이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순들 교수님, 또 경기도 노인복지과 협회장 윤호중 회장님, 또 경기복지재단의 김춘남 박사님께서 또 와서 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저희 과천시에서 오늘 토론회 내용, 학습 세미나 내용 잘 참고해서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복지관 운영, 또 노인복지 정책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연말이네요. 벌써 연말입니다. 어느새 12월이 돼가지고 이제 새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과천시가 아쉽습니다만은 그리고 송구합니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일평균 거의 지난 2주간 통계를 보면 한 하루에 8.9명 정도씩 확진자가 생길 정도에서 과천시 인구 규모에서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 소독제 이렇게 자주 사용해 주시면서 개인 건강 관리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을 잘 하시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금난 과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장 고금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2018년도에 과천시는 장수도시로 선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노후의 삶과 질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세미나는 과천 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말 직접적인 관계자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이 과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과천의 노인분들의 복지는 빈 주머니로 과천시를 나서더라도 과천 곳곳에서 노인들의 복지와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요. 마련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잘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되십시오. 이준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노인복지관 기념 학술 세미나를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데요. 특히나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가장 맡아주신 우리 정순들 교수님, 여기 복지관 운영위원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거의 60개 가까운 노인복지관이 있어봤습니다. 제 복지관이 세워졌을 때 경기도에 한 14개 복지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60개 가까이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전체 총괄하시면서 몇 가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팀장님으로 활동하시는 김 박사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이 초고 고령 사회에 대한 깊이 좀 많으신 분이어서 특히나 관심 갖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시작에 얘기하셨듯이 복지관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게 되게 반가운 마음이고 또 놀랍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관장님이 사회복지 전공이고요. 우리 관장도 특이하게 음악도 석사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양쪽 방면에 넘나들면서 늘 관심 갖고 어르신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고민하는 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주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제할 때 내용을 좀 미리 와서 봤는데요. 고령 친화 특화도시 AIP라고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뜻을 보니까 가능한 정든 곳에서 자립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동이 너무 잦은데 정든 곳에서 내 삶을 계속 영위하는 그런 특화적인 가치를 만드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뜻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과천 노인복지의 핵을 긋는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고 향후 있을 노인복지의 정립 이런 것 일어나가는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셨던 관장님이 발표를 하시는 거라 더 믿음이 가고요. 이 발표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관에서 적용하셨다면 많이 적용해서 훨씬 나은 방향으로 어르신 복지가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직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코로나19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천의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대한노인의 과천시지의 광신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노인의 지회장, 과천시 지회장 강신태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과천시 과천 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을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종천 과천시장님, 그리고 고금난 시의회 의장님, 배수문 도의원님, 그 대회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세미나 주제가 과천의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 친화 특화 도시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추세인 만큼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인복지관과 새로운 모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과천만의 특색이 있는 노인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과천시의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주최기관인 과천시 노인복지관 유호근 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과천시 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잘해 주셨는데요. 실은 복지관의 주인이시고 또 저희 노인복지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뒤에 함께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방향들이고 마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김정천 시장님, 문정 회장님, 김은 도의원님, 박동락 시의원님, 그리고 강신표 지회장님, 사회복지법인 큰 소망의 장영석 대표장님, 그리고 한국교문화센터 최종도 이사장님, 그리고 과천 노인대학생이신 이정달 학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도시공사 특별히 와주셨는데요. 조문성 단장님과 손현주 팀장님 감사드리고,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성수 센터장님과 팀장님들, 과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남성 소장님과 팀장님들, 과천동역 분원주점 임재정 지점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인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청년부 과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자장을 맡아주신 이화여대학교 정순주 교수님과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윤호정 회장님, 정말 전국으로 다니시는 분이시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함께 해주셨고요. 또 주제와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경기복지관 김준남 박사님께도 이 자리에 들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계속해서 보셨듯이 과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큰소망 법인과 노인복지관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개관 20주년을 맞는 올해 2021년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아젠다 형성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주제 발제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과천은 현재 대변혁의 시기이자 초고령 사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지역사회가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과천의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 과천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려가실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가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요청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복지 특화도시 과천을 위해 큰소망 법인과 저를 비롯한 노인복지관 모든 직원들은 동골세심의 다짐으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관 20주년 기념 세미나 과천의 초고령 사회 대비 고령 친화 특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모델 방향 제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관은 2001년 2월에 개관하여 올해로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관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노인복지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미션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올해 7월 수립하였습니다. 복지관 신비전처럼 오늘 자리는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을 만들기 위한 자리입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노인복지 현안과 향후 과제를 함께 협의하여 노인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힘차게 노력하는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유호근 관장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영 인사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길지 않은 시간 20분이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무대나 자리에 많이 서서 뭐 긴장하거나 떨지는 않는데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셔가지고
한번 준비한 사항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천의 초고령 사회 대비 고령 친화 특화도시 AIT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 간의 새로운 모델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획 배경, 모델의 필요성, 재정 등을 위한 방향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과천은 현재 지역개별로 인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라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이 되면서 노인복지관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기존과 같은 형태의 노인복지관이 아닌 새로운 변수들을 반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기존 노인 세대와는 다르게 은퇴 이후의 삶에서 취미 여가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변화가 오랫동안 거주해온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중시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추후 건립하게 된 노인복지관은 고령 친화적인 요소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친노년층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립하고 운영하기에는 규정과 평가에 따른 제약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획일적인 운영 규정과 평가 지침들은 기존과 같은 공간 구성과 사업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지향해야 될 노인복지관의 모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천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65세 이상이 16.5%, 노인복지관 이용 연령이 60세 이상이 24.8%로 이미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도 65세 이상이 14.1%로 고령사회 모습을, 복지관 이용 연령이 60세 이상이 21.7%로 초고령사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이지만 초고령사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 연령이 60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설명드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더라도 6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래의 노인복지관 이용 세대를 할 수 있는 50대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건축으로 인해 200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비교했을 때 경기도 내 인구 증가율이 과천시가 12.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과천시 인구가 7,796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규 인구 유입에 따라서 노인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60세에서 64세 노인 인구가 2020년 4,011명에서 2021년 8월 5,271명으로 약 1,200명이 증가했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31명에서 9,853명으로 1,72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7월부터 2차 접종 백신 완료자에 한해서 복지관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185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되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2019년과 2021년 신규 회원을 조사했더니 2019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운 인원이 타 지역에서 전입하셔서 복지관 신규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과천시는 재건축이 완료되는 2023년 시 인구를 11만 1,722명으로 예측하였고 현재 60세 이상 비율 21%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게 될 인구는 24,244명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식정보타운 제3기 신도시의 지역개발이 완료되면 노인 인구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 노인복지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2001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약 7,800명의 누적 회원을 보이고 있고요. 복지관을 실제 이용하시는 이름만 걸어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시는 회원이 2,875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규 회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평균 이용자는 약 900명, 일평균 이용자 1인당 연수가 6제곱미터, 일평균 식사 인원이 673명입니다. 앞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실제 회원이 2,80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과천시 60세 이상의 19%를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일평균 이용자가 90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회원 수의 31%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이러한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노인복지관 평균 이용률이 2%인데요. 거기 대비 최고 높은 4.8%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복지대사에서는 과천시의 노인복지관 개수를 기준 1개소에서 3개소로 상향해서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를 24,244명으로 가정하였을 경우에 현재 비율대로 계산하면 복지관 이용자는 4,6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31%가 일평균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2023년 복지관 일평균 이용자는 1,441명으로 예측되고 그리고 경로식당 식사 인원은 일평균 893명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우에 이용자 면적이 크게 감소해서 공간 협소, 경로식당 과부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교육 및 자유형 프로그램 이용 제한과 탈락자가 증가하게 되고 업무 수행 직원 부족, 상호공간 협소, 셔틀버스 과부하,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비스 질적인 저하가 나타날 것이고 이는 다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가 크게 저하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현재 과천은 신관 중축이 필요하던 시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신관 중축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부분은 추후 노인복지관의 추가적인 권력이 당연하고 또 필요한 것임을 이미 입증되었다고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노인복지관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추후 복지관을 이용하게 될 주 이용 연령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현 노인 세대와 욕구라든가 인식 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여가 활동에 대한 희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일보다는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재취업 의사도 9.3%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38.7%는 생계 유지가 아닌 자아실현, 건강유지, 재능활동 등을 목적으로 재취업을 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 노인 세대와 비교하여 재취업이나 일의 목적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로 간단히 비교했지만 이렇듯 현 노인 세대와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긍정적인 기반적 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복지관 이용자의 고정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정화 현상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인구가 특정 계층으로 고정화되는 현상입니다. 저희 과천도 3년 이상 이용하신 어르신이 76.3%, 70세 이상 이용자가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관은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계시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원하는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관 이용을 주저하고 있기도 하십니다. 이에 신규 이용자들의 진입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립하게 될 노인복지관은
기존 노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어르신들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고 잠재적 노인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정책적인 환경의 변화가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이 현재 노인 여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여가시설에서 독립해 나와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전달기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친화도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서 단기 및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노인복지관의 경우 지역 특화 및 활성화형 혁신 사업을 제안하면서 복지관 이용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지역과 대상에 따라 특화된 사업 제공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해도 노인복지관 평가는 운영 지침상의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욕구와 지역적 특색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자료에 다 있습니다만 지역 특화 및 활성화 사업을 가치공부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은 지역사회 욕구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변화하는 것으로서 저희 과천시 노인복지관도 과천이 화해도시라는 특성을 살려서 화해 컨설턴트 사업과 그린토피아 치유의 의기정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주도가 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어르신들의 재능, 기술, 지식 등을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안정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기능이 활성화된 것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이를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과천의 경우에도 현직에서 일하셨던 경민을 청소년 진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니어 멘토십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과천시 노인복지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동네 과천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지역 특화 및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복지관 신규 이용 대상자 374명을 대상한 욕구조사에서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가 33.3%, 그리고 건강 향상이 28.6%로 가장 높게들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 건립하게 되는 노인복지관에는 여가 및 건강 관련된 시설들을 더욱더 확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노인복지관은, 지금 앉아 계신 노인복지관은 평가 운영 지침상의 모든 사업들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 특화형 활성화 사업들을 담아내기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 단계가 오늘 주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발표드린 모든 내용들을 위한 대안으로 새로 건립하게 된 노인복지관을 현재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분관은 공간에 편입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 및 환경 영역을 제외하고는 평가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의 운영 방향이 지역사회,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운영 규정과 평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분관 운영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관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접근성, 편리성,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분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주체와 함께 면밀한 협력 체계 하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0년 신간 중축 시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중축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대강당에 앉아 계시죠? 처음에 설계는 양쪽에 커튼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전망이 좋으시잖아요. 원래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통유리로 전체를 바꾼 것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훨씬 바꾸시니까 좋으시죠. 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긴밀한 초기부터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립된 공간 운영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2026년 고령친화 경기도 등 고령친화 및 에이징 플레이스를 관점으로 이용자 욕구가 충족되는 형태의 노인복지관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노인복지관은 설립 20주년마다 고령친화도시, 에이징 플레이스 관점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한 어르신을 설정하고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해 공간을 계획하고 기존 공간과의 통합 운영, 지역 특화 및 활성화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시대적 추세, 자율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관을 건립 운영한다면 과천만의 차별화된 노인복지가 이루어지고 노인복지가 지향해야 될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 2022년도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들을 공간에 설치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에는 2년차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행정 시스템, 전자 시스템, 정보 시스템, 예산, 인력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사회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이해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과천의 초고령 사회 대비 고령 친화 특화도시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모델 방향 제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5분 동안 자리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님과 토론자분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들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정순들 교수님은 현재 한국장기요양학회 부회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노년학회 이사 등 사회복지학회를 대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정 회장님이십니다. 윤호정 회장님은 현재 군포시 노인복지관장, 군포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 김춘남 박사님이십니다. 김춘남 박사님은 현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자문위원, 한국장기요양학회 이사, 사단법인 치매케어학회 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후 순서 진행은 정순들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드릴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서 지금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정순들이고요. 저도 과천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천 노인복지관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과천 노인복지관 20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과천 노인복지관이 또 어떻게 이 지역사회와 함께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유호근 관장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과천시의 인구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과천시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하나이고 앞으로 한 2개 정도가 더 생겨야 한다라는 전망을 해볼 때 과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생길 노인복지관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 특화와 또
본관과 분관의 통합 운영 그리고 고령 친화 도시의 모델을 실현하는 그런 또 AIT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골자로 해서 오늘 또 두 분의 토론자께서 이호근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이제 한 분당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토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분의 토론이 끝나면 우리 어르신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저희는 한 4시 정도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호정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이미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 드리지는 않겠고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는 61개, 아까 부위원님께서 60개라고 했는데요. 61개 노인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전체 회원수, 즉 어르신 회원수는 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는 서울시보다 또 엄청나게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가 노인복지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 대한민국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아마 욕심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천이 잘하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경기도가 잘하면 전국에서 제일 잘하게 되는 거고, 과천이 잘하게 되면 결국은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노인복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과천시 노인복지관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의 열심히 또 홍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적인 것 또 영적인 측면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귀한 일들을 하셨고 탁월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 와서 토론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또 제가 이 과천시만 빼고 주변에 계속 맴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는 국도시 노인복지관 관장을 있고요. 사는 곳은 의왕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를 제가 이 서초구에서 근무를 했어요. 조금만 가면 되는 양재노인복지관 관장으로 5년 넘게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주변에서 과천 주변에서 아마 있었기 때문에 과천에 대한 남다른 생각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퇴근을 할 때는 항상 여기를 5년 넘게 지나다녀서 남다른 동네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천의 인구학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게 젊은 과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도 베이비붐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과천은 매우 젊다. 왜냐하면은 50에서 59세가 14.9%를 차지하고 12,166명, 즉 조만간에 1년마다 1,000명 넘게 신규 회원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 과천 노인복지관으로. 만약에 다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인구가 또 증가하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에는 또 어떤 조사 자료가 되어 있냐면은 아파트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아파트가 들었으면은 여기에 오시는 인구 연령대는 주로 누구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53.1%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사에 보면 고령자분들은 오히려 주택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살고 싶은 데가 어디야라고 물어봤을 때 38%가 아파트라고 얘기했었고, 베이비붐 시대의 분들은 약 50대에 있는 분들은 50대 후반, 60대 가까운 분들은 53%, 즉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어르신들도 오겠지만 베이비붐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과천시는 젊은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과천시라고 얘기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젊은 후배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이비붐 시대에 계속해서 낚시만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요. 등산만 계속해서 다니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후배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후배들이 언제까지 산으로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결국 노인복지관으로 유입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죠? 중년복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저희 우리나라에. 중년복지. 베이비붐에 대한 복지는 따로 없어요. 오직 하면은 노인 여가시설이나 노인 교실로 이모작이나 중장년도 그렇게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누가 챙겨야 될까? 선배님들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인복지관, 그리고 선배 시민들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신중년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초고령사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투트랙으로도 일자리라든가 여가를 지원하는 베이비붐, 즉 젊은, 영, 올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후배들을 챙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쪽에 보니까 제가 지도를 이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기 신도시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지도를 제가 단순하게 그어봤을 때는 일직선으로 봤을 때 5km가 떨어져 있어요. 과천시가 아시다시피 큰 땅구덩이로 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곳인데 끝과 끝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과천시 노인복지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이 끝과 끝을 갖다가 이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어쨌든 구조적으로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삼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미 벌써 3기 신도시의 노인복지관 공간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건의 중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저도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3기 신도시로 가든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세 개라고 이해한 게 저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경기북장에서 왜 세 개를 얘기했을까? 3기 신도시 하나, 여기 현재 하나, 그 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하나, 이렇게 되면 아마 균형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두 개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한 군데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툴만 돌려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서 거점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끝과 끝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두 택지 개발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과천의 최북동, 최남서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지는 대각선으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노인 문제와 4차 산업에서 낙오되는 노인 문제들이 또 생겨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자꾸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제가 요즘에 우리 직원들한테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기 코로나다. 네, 바로 거두었잖아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거둘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드 코로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 거잖아일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가장 피해를 당하는 분이 경제적인 것 말고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세요. 왜? 죽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죽음하고. 아시다시피 치명률 같은 경우는 15%가 넘어요. 80세 이상이 걸리신 분들이 걸렸다 하면은 100명 중에 15명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 앓다가 끝날 병이면은 그나마 어떻게 해보겠는데 치료약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미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지관에 못 온다고 하신 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삼중고까지 지금 당황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렇다고 노인복지관에 무한 책임을 갖다가 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무한 책임을 동반한 시설 중심 서비스의 구조를 이제 벗어나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시설 중심에는 복지관에 와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건물을 이용한 거예요. 탁구장도 경기수 제일 많더라고요, 여기가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서초구에 제가 있던 양재노인복지관 탁구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노인복지관도 탁구대가 없고요. 식사 끝난 다음에 몇 대를 펼쳐놓고 다시 접고 그래요. 근데 탁구장 더 늙히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대답들을 탁구 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가요? 더 늦겠으면 좋겠나요? 네. 예, 더 넓히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네. 이 노인분들은 대부분 아침서부터 오후 5시까지밖에 안 있잖아요. 네. 그럼 오후에는 그걸 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후에 쓸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이라는 것보다 체육시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낫죠. 네네. 예. 안 그러면은 이거 시설 자체를 갖다가 놀리잖아요. 그리고 과천의 문제점은 그 탁구장들이 조그만
많아요. 그래서 선생을 불러서 교육을 못 시켜요. 여기 뭐 3대, 4대, 5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탁구를 운영을 못 해요. 선생님이 와서 좀 가르치고 그러려면 최소한 6대 이상, 7대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이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시설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일반인이 와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는 이 사용 빈도가 작아지는 문제가 생기죠. 예, 이런 거는 좀 뭐냐면 젊은 사람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노인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크게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복지관 회원분들은 절대 과처시 노인복지관에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까봐. 끝간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 그거 이제 지금 저희가 겪고 있잖아요. 2년 동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자는 요지는 이겁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화두를 던지려고 토론자로 온 거잖아요.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고민하자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 중심으로 오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들, 자꾸 당구장 더 늘켜달라, 또 뭐 장기판 더 늘켜달라, 탁구대 더 늘켜달라라고 계속 주장해오면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시설 중심의 서비스였던 거예요. 복지관에 와야만 서비스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이것이 깨졌잖아요. 이걸 이용하기 참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본다는 보장이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돼?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복지관에만 와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건물 중심의 서비스는 이제는 탈피하자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탁구장이 있어요. 여기 한 개가 아니라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유휴 공간이 아니라 유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어르신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탁구장 같은 경우 오후에 문을 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는 닫아져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거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 측면인 거죠. 끝간디 없이 노인복지관을 계속 넓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 복지관도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건평이 1700평 정도 되니까. 근데 영원히 끝간디가 없는 거예요. 더 늘켜달라고 하면은 아마 모든 그 회원들이 늘켜달라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면 10,000평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건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휴 공간과 유휴 시간이 있는데 왜 지역에 있는 공간을 활용 못하냐는 것이죠. 동네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끝간디 없이 노인복지관이 모든 걸 해야 되라고 하는 깔때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노인복지관이 여기 있는 관장님이 책임지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과처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한 군데잖아요. 과처시 노인복지관이 노인에 대한 모든 여가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유휴 시간을 갖다가 편행하는 측면은 어떨까? 기존에 건물 중심의 서비스를 이제는 벗어나야 될 것이다라고 제가 요즘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과천 저수지가 있죠? 그렇죠. 과천 저수지 저기 그 대공원에 있잖아요. 그것도 노인복지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과천 저수지 노인복지관. 문헌체육공원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이용했는데 문헌체육 노인복지관. 양재천 있잖아요. 좋은 되게 잉어도 돌아다니고 있는 양재천 노인복지관. 서울대공원 노인복지관. 내추럴파크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구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노인복지관의 여가라든가 취미 이런 것들을 모든 이 시설에서 책임져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많잖아요. 여기 특히나 과천은 뭐 경마장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공원들도 많이 잘 돼 있는 곳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살아서 모르시는지를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는 너무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쩔까.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을 하면 어떨까? 여기 경기복지관에 와 계시지만 경기복지관 사업 중에 제가 계속 예전에 건의했던 걸 받아들여서 이웃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 복지관에 이웃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이에요. 지역에 있는 공방, 가족공예라든가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꽃공예 같은 거, 꽃꽂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학원에 가서 어르신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대학교가 있다면 대학의 캠퍼스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탈시설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탈시설화는 시설을 벗어난다는 것은 생활시설이었어요. 저기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360을 자고 먹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동네로 와야 된다고 하면 탈시설화인데 이용시설, 노인복지관의 탈시설화도 일어나야 된다. 이곳에만 서비스에서 베풀었던 것을 갖다가 진행했던 것을 동네에 나가서 동네 노인복지관을 구현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거죠. 여기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야외 나가면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비와 바람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지금 복지관에 그 추천 돌리는 부분이 많이 관장님이 있는 거죠. 추천대로 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일부 프로그램들 일부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저도 글자하니 뭐 이제 탁구 같은 경우는 매우 인기가 있어서 아마 돌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평생교육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마일리지 아시죠? 제주도 가면은 10,000마일에서 왔다 갔다 왕복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10,000마일을 가지고 있어. 제주도로 왕복 공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 마일리지를 전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주장하냐면 어느 분이 너무 많이 독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신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복지관의 경우는 탁구 동아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없애자고 했어요. 여긴 너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탁구 동아리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라켓을 가지고 올라가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비 안 냈다고 쳐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과하신 분들은 욕을 하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하시는 분들은 거의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려오시거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막 거기를 이용하고 본인 땅덩이처럼 이용하시고 본인 그 구역이 아니잖아요.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본인의 구역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독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서비스 총량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의 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시간을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여기서도 탁구 몇 시간 치시고 또 다른 주민센터에 가서 또 몇 시간 치시고 또 다른 무슨 센터에 가서 몇 시간 치시고 그분이 알고 보니까 탁구 시간을 거의 많이 굉장히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았는데 많이 독식하다 싶어 하는 것이죠. 다른 분이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면은 시 전체의 마일리지를 만약에 10,000마일을 줬다고 하면 10,000마일리지를 줬다고 하면 주민센터 이용할 때에 몇 마일리지 몇 시간 이용하시면 여기 복지관 이용할 때 몇 마일리지 이렇게 차감을 하는 거죠. 본인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마일리지를 줘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이 여리거나 약해서 이런 분들도 평생교육에서 탈락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도 고양시 가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고양시 공무원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니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내년부터 할 거래요. 고양시가. 네, 이렇게. 그래서 평생교육에 독점하는 막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뭐 CEO님 잘한다고 해서 뭐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동아리가 똘똘 잘 뭉치면 더 많이 독점할 것도 아닌 거고 저 동아리하고 우리 동아리하고 뭐 경쟁할 것도 아닌 거고 그래 되면은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발견을 해서 그분들에게 마일리지를 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측면. 그래서 서비스
총량제, 평생교육 총량제 마일리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을 늘린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회원수가 늘어난다며요, 이제. 여기 회원분들이 내가 2시간 이용했으니까 새로운 노예복장이 생기면 3시간, 4시간 더 이용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량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과천시 노예복지관의 직원 수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똘똘 뭉쳐서 잘 해오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필요해지셔서 장수하는 오랫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자랑을 하시는데 그거 저는 보장 못한다고 봐요. 피로도감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 일들을 다 감당하려면. 그래서 사업량을 좀 저는 축소하면 과감하게 어떨까. 지금 여러분 분당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물리치료실을 폐쇄한대요, 내년에. 그리고 4차 산업에 따른 여러 가지 ICT 기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실에 이제 동네 병원에 가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사례입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노인복지관이 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복지관에 뻥튀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이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협회장이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죠. 여러분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지역 주민하고 같이 고민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생교육 제가 총량제를 얘기했는데요. 사례관리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의 서비스를 늘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상 쓰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인상 안 쓰고 계시나요? 여전히 분발해달라고 그러고 공간이 안 되는데 강사비도 부족한데 여전히 끝간데 없이 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인상 쓰시면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장이면서 저도.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생교육을 받으면 행복해지고 웃음이 가득 차질 텐데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받기만 해서 행복할까라는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상호 상생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육자, 피교육자, 공급자,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르신은 받는 분, 복지관은 제공하는 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리다 보니까 끝간데 없이 달라고 하는 걸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받는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것만 또 아닌 것이에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또 저희 명칭은 이제 평생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저희가 제공만 하고 여러분은 받는 게 아니냐. 상호, 서로 도울 것은 돕고 상생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성숙해지시고, 그렇죠? 직원들과 같이 뭔가 고민하게 되고, 직원이, 제가 서초구에 있을 때는 가끔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야, 여기 서초구 잘 나가는 곳이니까 니들이 얼마나 하면 잘해나, 내놔봐. 서초구가 굉장히 강남구도 그렇고 서초구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들 했는데 뭐가 꼭 떨어진 줄 아세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만족도가 꼭 떨어져요. 왜? 기대치보다 더 이게 서비스를 기대치가 매우 높은 거예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성호 상생하고 학습을 하면서 뭔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회가 저는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복지관에서 내년에 교육시간에 몇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려고. 배울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 남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저수지에 물 가두면 봄에 봄가뭄 때 물을 흘려내버려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운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모든 것을 과천시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안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육아 복지 단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제가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노인복지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모든 길은 노인복지관으로, 과천시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쪽으로 깔때기처럼 투입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분간이 설치되더라도 아까 식사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식사는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모르겠지만 새로 생긴 노인복지관에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말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식사 제공하는 것이. 근데 저는 그래도 식사는 제공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르신이 잘하는 청소년들도 영양이 되게 공급이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한번 영양이 딱 깨지면은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힘을 잃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유가 복지관에서 제공했던 식사를 제대로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도 꼭 일식 식사 안에 뭐가 꼭 포함되어 있던가요? 빠지지 않는 게 거의 있어요. 날마다. 뭘까요? 고기, 육고기요. 돼지고기든 또 닭고기든 소고기든 하나씩 거의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어쨌든 2가지, 3가지 나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단백질 공급원을 지금 차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위해서 식사를 제공 좀 했으면 좋겠다. 어디 들어서든 간에. 그리고 저는 이게 물론 이제 법으로는 분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야 보호를 받게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간으로 가지만 이름이라도 캠퍼스로 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큰 집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공포에도 군포시 노인복지관이 있었고 지금 현재 늘푸른 노인복지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와가지고 저기 작은 집까지 관리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작은 집이 어딜까 봤더니 왜 작은 집이요? 그랬더니 공포시 늘푸른 복지관 상권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 작은 집이 아니라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제가 큰 집 주인으로서 거기까지 관리한 줄 알아봐요. 그래서 분간과 공간은 행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아마 저는 캠퍼스 형태로 가면 어떨까? 예전에 왜 대학교에 분간과 분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스티그마를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나는 큰 집에 다니는 사람이야. 난 작은 집에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데 캠퍼스로 가면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의 이제 저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복지관이 문을 열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요. 이제 오지 못하는 분이 저한테도 몇 분 보내셨고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그분들을 누가 책임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관리를 사후 관리를 노인복지관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 회원분들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노인 장기요양으로 또 유입될까?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섹터가 하는 또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분들이 등장했거든요. 이해를 노인복지관이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저희 공포시 노인복지관 최근에 보니까 연장 근로가 30% 더 증가했어요. 우리 문 닫았다고 놀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히려 팬데믹 이전, 즉 2019년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새로운 일을 개척해내려고 이렇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관 직원들만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과천시의 노인복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모두가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관장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역 주민과 똘똘 뭉쳐서 여러분과 똘똘 뭉쳐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호정 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밑그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시설 건물 중심이 아니라 좀 동네로 확장되는 그런 노인복지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너무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텃세를 부리지 말고 좀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하는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위주로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김춘남 박사님께서 예,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경기복지재단 김춘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과천 노인복지관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욱더 뜻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호근 관장님의 아주 그 핵심적인 발제 잘 들었고요. 또 이어서 현장을 아주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윤호정 관장님의 또한 토론 또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또 이런 주제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또 도의 광역 차원에서도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 굉장히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광역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저는 현장 감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런 쪽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들 이런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관장님께서 먼저 발제해 주셨을 때 내용이 그러니까 새로운 노인복지관의 모델 제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보관 그리고 또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110% 공감합니다.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이 부분은 정말 향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간 개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아마 설계는 앞으로 이제 3년에 걸쳐서 탄탄하게 하시리라고 여겨지고요. 또한 이제 윤호정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하고 이제 들으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가 아주 공감하는 부분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이제 준비한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 부분,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은 저도 완전 100% 공감입니다. 그래서 적은 공간에 이제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아웃리치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감하고요. 또 이용시설의 탈시설화 이 부분도 동네 노인복지관 정말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이 그냥 정말 복지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어르신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체육시설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꼭 노인만이 아니라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컨셉이 아주 정말 좋으신 그런 생각이다라고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탁구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선호하시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저희들이 이런 문화즐김, 도에서 지금 문화즐김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전에 이음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쏠림 현상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여가 즐김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살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때마침 제가 또 준비한 내용들이 그런 팁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간략하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45쪽에 우선은 제가 준비는 했는데요. 자료집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만 관련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윤호종 관장님하고 또 유호근 관장님께서 고령화에 대한 특히 과천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거하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만 나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자료를 찾다가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일본이 저희보다 정말 초고령 사회 이미 진입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라는 타이틀로 1년 정도 회의를 진행을 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그 회의했던 자료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2007년도에 태어난 출생한 아들은 그러니까는 2007년도에 출생했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100세가 넘는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쏙쏙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5쪽에 제가 그 표로 가져오긴 했는데 일본은 107세, 그 다음에 미국은 104세, 영국은 103세 이런 정도로 반 이상이 100이 넘는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도 저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통계청하고 행안부에서 100세 노인에 대한 수치를 한번 언론에서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3만에서 5만 그 언저리로 지금 저희도 개인차가 있어서 100세 넘으신 분들도 도심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건강 상태도 좋아지셨고 또 인지 기능도 굉장히 향상이 되신 형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이냐, 이거는 정말 다 같이 탁구만 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거를 정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그 대신 또 지금까지 복지관이 그런 부분을 정말 지지해주고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는 건 정말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런 포인트에서, 그런 지점에서 이 노인복지관이 향후 어떻게 기능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관장님만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사만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복지관, 이런 맥락으로 지금은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관장님께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용자 중심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복지관의 컨텐츠, 내용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제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란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는 이제 저희가 자료로 표시한 것 중에서 새로운 노인복지관 모델의 필요성,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발제해 주실 때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 대부분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수치를 조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48쪽에 저희가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향이라는 타이틀로 고령 친화도시의 그 8대 영역을 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발제해주신 이제 우리 유호분 관장님께서 이 8대 영역을 가지고 이제 고령 친화도시 환경 조성하는데, 또 노인복지관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다 두시고 아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그 경기도 고령 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 연구에서 지역 특화형 그리고 활성화형 자율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복지관의 운영 지침, 평가 지표로서는 이렇게 지역 특화형, 활성화된 자율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표도 우선은 바꿔야 되는 그런 큰 게 있고요. 또 기존에 해오던 것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지면서 이제 아웃리치죠.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전문성도 살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는 거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이용자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도 아마 실천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
향후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고령 친화 도시에서 말하고 있는 8대 영역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사례로 주로 어떤 형태로 복지관 공간을 이용해서 또는 복지관 밖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금 참고하실 만한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49쪽이죠. 경기 카네이션 마을 3개소 이 부분인데 이게 딱 3년 실시하고 그러니까 3년 하는 거로 정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년 동안 실시를 했었는데 3억으로 경기도 도비 100%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취지는 똑같이 고령친화 환경 도시 조성하는 그런 취지하고 똑같은 형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성남시 수정, 그리고 부천시 원민, 그리고 수원시 반밭 이렇게 세 군데가 각각 각 연도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했었는데 굉장히 그 연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의 시도도 가능하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맥락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복지관에서 공모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하나의 사업을 이제 응용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거 사업을 하시면서 고령친화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재가입 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입을 하신 상태였는데 재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의 샘플로 더 추가하셨죠. 그런 사업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고령 친화적이진 않은데 제가 국내 프로젝트, 국외 프로젝트 아주 깨알같이 담아놨는데 저희 보고서에는 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영역별로 이러한 사업들,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국내의 거를 저희들이 좀 모아서 담아놓고 또 국외에서 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좀 기술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눈에 들어왔던 건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면 53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국외 사례 중에서 리버풀 겨울 캠페인이라는 타이틀로 영국에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고령친화 환경, 고령친화 도시 조성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스에다가 장갑, 목도리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 어르신이나 아니면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보내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선정이 돼서 그 고령친화 도시 환경 조성하는 그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이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액세스해서 볼 수 있고 보강을 해서 아니면 응용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또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어르신과 셀카라는 거로 해서 호주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어르신하고 젊은이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어떤 공간에다 올리거나 해서 서로 세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했던 내용이 소개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이제 또 소개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례 두 번째 거로는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이거는 저희 거예요. 서울시 사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 도시 그 조성하는데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면은 모니터링단을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그 8대 영역에서 어느 부분이 좀 이 부분은 고령 친화적이지 않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정책단을 꾸려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거는 한국 서울 사례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아키타 고령 신화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노인분들하고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건강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많이 해서 그 고령 친화적인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내용들로 제가 일단은 좀 소개는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이 국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과천에 맞는 지역 그 특성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내지는 프로젝트를 조금 시도를 하셔도 지금의 복지관에 그 국한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의미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참고 부분은 정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초고령 사회 대비 경기도 고령 친화도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왜 했냐 하면 원래 고령 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 그러니까 시에서 고령 친화도시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광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 자료를 조금 모아서 지금 각 시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참고 자료 정도로 좀 활용을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과천시도 그 지금 표에는 흑백으로 들어있어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이거 뭐 높다고 해서 잘 돼 있고 낮다고 해서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표 중에서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요 세 지표 중에서 어느 정도 클리어 효과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도를 저희가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오늘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복지관 정말 이 여가를 이끌어온 큰 저희 노인 쪽에서의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것은 정말 맞는데 지금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춘남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과천노인복지관에 좀 더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사례를 많이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게 오늘 이호구 반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참고해 주실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과천은 거의 성남하고 같이 1등인 것 같습니다. 고령 친화도가 가장 높은 걸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 친화도 진단 결과는 높지만 앞으로도 이제 노인복지관이 주도가 돼서 어떻게 또 어르신들이 편한 또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과천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이제 함께 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과천 노인복지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하셔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토론 감사드리고요.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던 혹시 관장님께서 좀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남은 시간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사실은 앞서 두 분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관에서 너무 건물 위주로 하지 말고 지역사회로 나가자. 그리고
모든 것을 노인복지관에서 다 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위한 노력으로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분들이 오셨는데 최근에 도시공사와 저희 노인복지관이 함께 준비해서 했던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과천의 노인, 어르신들 관련된 주거복지 플랫폼과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제 에이징 플레이스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주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과천은 특히나 이렇게 요양원이 생기겠지만 생활시설, 흔히 말하는 어떤 유료 요양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또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있으실 만한 그런 공간도 없고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집도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턱이 있다든가 뭐가 물이 잘 안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도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도시공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 어르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공간의 역할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중간,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시면 도시공사라든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주거복지 관련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거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을 공간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현수망 안현수 대표님이 계시긴 하지만 저희 그 위탁법인인 현수망이 21년 전부터 노인과 특히 아동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특히 최근에 과천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랑나비라는 협동조합을 생겼습니다. 이곳은 주로 어르신들의 돌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요즘 사회적 주택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미 과천에서도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과천은 이미 20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노인의 집이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고 있는 사회적 주택의 형식을 이미 20년 전부터 과천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운영도 전문 사회복지사와 또 주거복지사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것도 위탁을 주게 되거든요. 이렇듯 지역 내에 사람들 같은 협동조합들이 생기면서 그렇게 사회적 주택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아까 윤호정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안방복지, 그 다음에 뭐 동행복지관의 역할들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저희 노인복지관이 협업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점 역할,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연결해주고 어르신과 또 연결해주고 이 단체를 연결해주고 그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노인복지관은 한계가 있고 지금 저희가 하기에도 윤혜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꼭지가 있는데요. 그 정책 모니터링 얘기를 해주시면서 고령치나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과천은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연구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 과천은 이 고령치나 8대 영역이 사회적 영역, 서비스 환경, 물리적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과천은 사회적 영역과 서비스 환경은 그냥 경기도 평균 이상인데요. 물리적 부분에서 조금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 상대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복구 지정이 좀 부족하다든가 교통사고 안전, 노인 주거복지시설 조성, 평생교육기관 조성 이런 쪽이 조금 더 필요하다 나왔고요. 이렇게 우리 고령 친화적인 요소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시에다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여서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어떤 공간에 어떤 회의실을 마련해서 많이 모여서 토의하고 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기능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한다면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지역사회 아까 우리 탁구에 관련돼서도 의견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들을 모셔서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민원사항 종이에 적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복지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회장,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중심 역할, 매개체 역할이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역시 물리적인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입장으로. 감사합니다. 관장님께서 이제 또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어르신들께 마이크를 좀 돌려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의 논의를 들으시고 혹시 우리 과천 노인복지관이 과천시에 이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어르신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들, 도시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혹시 의견이 있다면 예,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예, 마이크가 오고 있습니다. 제 소견은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분, 복지관에 못 오시는 분, 노인정에도 아주 못 오시고 집에 남기시는 분,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장님은 여태까지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복지관에 뭐 직원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못 오시는 분, 아주 집에만 계셔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 또 복지관에 못 오고 노인정밖에 못 오는 또 그런 고령층이 있습니다. 그래 세 가지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관 오시는 분은 윤희 회장님도 계시지만 지금처럼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떤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를 할 거고요. 못 오시는 분들, 집에만 계시는 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재가복지 영역은 이미 노인복지관의 가장 큰 주력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노인복지관을 막론하고 지금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는 배 이상 진행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윤혜준 회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던 이제 복지관이 오픈돼도 이제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은 방문형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형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전처럼 단순히 물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우울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내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가죽 공예를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사업도 진행했었고, 아까 이음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어르신들을 상대로 과천의 공방과 연계해서 1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도자기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어쨌든 저희 노인복지관의 가장 큰 주력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을 이용 못하시는 정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지금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더욱더, 그리고 윤호중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가운데서도 더 어렵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요구가 또 있으시거든요. 언제든지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게 대한민국 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추가 답변. 네네네. 일단 방금 말씀해주신 어르신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르신 회원님. 네. 왜냐하면
제가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존경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복지관에도 사회복지, 노인복지는 공공재 서비스다. 다 같이 함께 이용하는 이건 재료이다. 누가 독차지하면 안 된다. 민원을 세게 낸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가방돈 길다고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막 센 분이 목소리 큰 분이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의무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공동의무에서는 누군가 들통을 큰 거 들고 와가지고 다 퍼가시거나 그러시면 다른 분 못 퍼가잖아요. 문제인 것은 여기 오지 못하시는 분, 공동의무에 오지 못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간혹가다 그런 분을 놓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직원이 많냐고 얘기하세요. 본인 중심인 거예요. 본인만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진짜 목마르신 분들, 변변한 외출보고 없어도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복지관에 오고 싶은데 옷이 없어. 외출보고. 아니면 오고 싶은데 머리를 가다듬으려면 돈이 들어가요. 못 오시는 거예요. 골방에 계시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이 밑으로 흐르듯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저희 복지관에 쌀을 들면 거점을 마련하시라. 저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 자원이 있다고 봐요. 뭐 집사님들 여기서 막 사업들 하시잖아요. 카페도 하고 뭐도 하시잖아요. 또 여기 되게 굉장히 노후센터도 있고, 그곳에 조그마한 공급방처럼 거점에서 뭔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동네 노인복지관이라고 부인하는 게, 저희 복지관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복지관에 못 올 경우는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싶냐 그랬더니 희한하게 공원이라고 1등이 공원으로 나왔어요. 공원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대요. 와이파이 전원을 설치해서 공원에서도 와이파이 보면서 서비스 받으시고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저희 복지관처럼 스마일 걷기 한마당처럼 돌면 스탬프를 찍으면 선물도 주기도 하고 만보걷기도 하고, 이런 골목노인 복지관을 그리고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서 서비스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지 못하는 분들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분 정도만 더 의견을 듣고 저희가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예, 혹시 또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관장님이 발표하신 걸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고 보니까 그 처음에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는 걸 듣기에 다 따라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의견이 아마 없으셔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 이용자 중심, 그러니까 어르신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고민의 시작점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인력적인 것,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저희 복지관 사무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제일 괜찮은 코스 베트남 가고 싶은데 제일 저렴하면서도 그 코스 괜찮고 바가지 안 쓸 만한 곳을 알려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처음 들었을 때 좀 황당하죠. 직원들이 이래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그걸 알려달라고 하시니 우선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보내드렸는데, 그다음부터 저는 그게 계속 기억에 남으면서 어르신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궁금하셨고 얼마나 큰일이시겠어요. 근데 결국은 고민하다가 복지관 오셔서 복지관 직원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저희가 못해드리긴 했지만 그때 어떤 그 경험이, 과연 어르신들한테는 개개인별로 필요하고 꼭 요구가 다 다른데 그거를 지금 다 담아낼 수 없으니, 이제 그리고 원하시는 요구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노인복지관은 개별 어르신들의 특성과 이런 요구들을 하나씩 들어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꼭 사회복지사만 일하는 곳이 아니고 간호사 물리치료사도 있지만 정보 검색을 정말 잘하는 직원도 뽑을 수 있고요. 뭐 시스템이 커지면 경영을 해야 되니까 경영학을 뽑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어르신 개별 한 분 한 분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정선재 교수님하고 좀 상의해서 저희가 해마다 어르신 만족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어땠는지. 그거에 더해서 이런 개별적인 어르신들의 욕구나 뭐가 필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어르신들 욕구 조사를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경로당 그리고 어르신 말씀 주셨던 복지관에 못 오시고 못 나오시는 댁에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 개별 욕구 조사를 해서 그 모든 결과물과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했던 결과물을 다 혼합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세미나 때 어떤 기능들을 흘렸는지 제안하는 것에 다 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못 주신 내용들은 그렇게 조사 저희가 시작할 때 정말 가감 없이 눈치 보지 마시고 얼마든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과천 노인복지관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과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만족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어떻게 서비스를 또 구축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그런 과천 노인복지관, 또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장님 이하 노인복지관에서 굉장히 노력하시겠다라는 또 각오를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이 지역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그런 그림들을 그려갈지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저희 세미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정순철 교수님, 윤호정 회장님, 김춘남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과천시 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외빈분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과천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발전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노인복지관의 모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학술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